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오랜 기간 동안 공항과 여행 안전에 관한 다양한 콘텐츠를 다루어 온 승무원입니다. 특히 해외여행 중 겪을 수 있는 위험과 불편함에 대해 수많은 사례를 취재하며 그 중에서도 어르신들이 겪는 문제들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어 왔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정말 믿기 힘든 현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약 하나로 공항에서 체포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실제로 독일 프랑크푸르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미국 뉴욕 공항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2023년 10월부터 전 세계 주요 공항에 새로운 약물 검사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많은 고령 여행객들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평생 복용해온 혈압약, 당뇨약, 심지어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까지 위험 물질로 분류돼 압수당하거나 폐기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보안을 강화하는 차원이 아니라 노년층 여행객들의 건강과 생명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공항들은 이를 조용히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공식 발표나 공지가 부족합니다. 많은 여행객들이 내 약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아무런 준비 없이 출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매일 수백 명의 노년층 승객들이 비행기를 놓치거나 조사를 받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도 이러한 변화는 곧 현실이 될 것입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천공항 보안본부는 이미 국제 규정에 맞춰 새로운 검사 절차를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한국노년여행협회는 2025년에는 해외 노년여행객의 약물 검사 위반 사례가 지난해보다 3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그동안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공항 약물 검사 제도의 10가지 주요 변화를 살펴보고 어르신들이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단순히 불편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평소 복용 중인 약을 챙겨 해외여행을 떠나는 모든 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10월부터 시행된 공항 약물 검사 제도의 구체적인 변화와 그에 따른 대응책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신경안정제 계열 약물에 대한 강화된 검사입니다. 예전에는 의사 처방전만 있으면 별다른 문제 없이 통과되던 약들이 이제는 위험 성분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수면제, 불안치료제, 우울증 약 등이 특히 엄격하게 검사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평소 불면증 때문에 수면제를 복용하던 60대 김모 씨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자신의 약이 통제 물질로 분류되어 4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비행기를 놓친 사례가 있습니다. 그가 의사 처방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스캐너가 약의 화학 성분을 자동 분석한 결과 위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 스캐너는 약의 분자 구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며 복합 성분을 가진 약물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정 효과가 있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전체 약물이 의심 약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베를린 공항에서는 지난달에만 200건 이상의 압수 사례가 보고되었고, 그중 70%가 60세 이상의 승객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곧 한국 공항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어르신들께서는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약물은 혈압약과 당뇨약입니다. 이제 단순히 처방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공항보안당국은 약의 성분 분석표와 복용 이력을 함께 확인합니다. 특히 베타 차단제 계열의 혈압약과 인슐린 주사제가 집중 단속되고 있습니다. 만약 약의 포장이 개봉되어 있거나 라벨이 훼손된 상태라면 즉시 압수될 수 있습니다. 최근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에서는 인슐린이 압수된 후 혈당이 급격히 올라 응급실로 이송된 고령 환자들이 15명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규정은 표면적으로 테러 예방을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노년층 환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혈압약과 당뇨약은 많은 어르신들이 매일 복용하는 필수 약물이기 때문에 출국 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여행 시 의약품 보관과 문서 준비로 인한 해외 불이익이 증가하고 있다며 해외 여행용 약물 관리 체크리스트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에는 영문 성분표, 복용 일정표, 의사 서명 포함 문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외여행을 준비하실 때는 지금 복용 중인 약의 영문 이름과 성분표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약이라도 제조회사나 포장 상태에 따라 통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종이 한 장이 공항에서 긴 시간 조사를 받는 일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약물은 진통제입니다. 아스피린, 이부프로펜, 아세트아미노펜과 같은 일반 진통제도 이제는 엄격한 검사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여러 성분이 섞인 복합 진통제는 의심 약물로 분류될 확률이 높습니다. 검사관들은 약의 용도와 복용 기간, 대체 약물 등을 세세하게 질문하며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면 압수와 추가 조사가 이어집니다. 실제로 프랑스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서는 관절염으로 진통제를 복용하던 70대 한국인 여성의 약이 압수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의사 처방전도 제출했지만 약 포장지가 일부 손상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3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나서야 풀려났습니다. 고령자에게는 짧은 대기 시간도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진통제는 통증 관리뿐만 아니라 심혈관계 보호를 위해 복용하는 경우도 있어 이로 인한 불필요한 조사는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행을 떠나기 전에 진통제나 복합 진통제를 반드시 투명한 지퍼백에 정리하여 각 약물의 이름, 복용 목적 등을 영문으로 적은 라벨을 붙여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장지가 훼손된 약은 새 제품으로 교체하고 의사나 약사에게 영문 처방전과 성분표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이러한 준비만으로도 공항 검사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변화는 비타민과 건강보조식품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행 중 피로를 덜기 위해 멀티비타민이나 오메가3 칼슘제를 챙기십니다. 하지만 새로운 스캐너는 이들 보충제의 성분 농도까지 측정하기 때문에 제조 방식이나 농도 차이에 따라 통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홍삼 추출액이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는 허용 농도 초과 판정을 받고 압수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여행객은 한국에서는 건강식품으로 매일 먹던 홍삼이 외국에서는 마약류처럼 다뤄져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문화 차이가 아니라 각국의 식품 및 약품 관리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출국 전에 해당 국가의 건강보조식품 반입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식약처나 외교부 영사부 사이트에서 주요 국가의 의약품 반입 제한 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변화는 한방약과 전통의약품에 관한 사항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관절, 소화, 혈액순환 개선을 위해 한약을 챙기고 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제는 한의사 처방전이 있어도 한약이 통과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한약의 복합 화학 구조 때문에 스캐너가 성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위험 약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는 관절염 치료용 한약을 들고 있던 80대 어르신이 불법 약물 소지 혐의로 이틀간 구금되기도 했습니다. 전통의약품은 아직 국제 표준이 마련되지 않아 많은 경우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해외여행 시에는 한방약보다는 의사가 처방한 서양의약품을 우선 챙기고 부득이하게 한약을 가져가야 한다면 약재 성분과 용량이 명확히 기재된 영문 문서를 반드시 지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의사에게 한약의 성분과 용량을 명확히 기재한 영문 처방전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변화는 액상의약품의 용량 제한 강화입니다. 예전에는 액체류 반입 규정이 주로 음료나 화장품에만 적용되었지만 이제는 의약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100ml를 초과하는 모든 액상약품은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기침약, 액상 비타민, 눈약, 심지어 파킨슨병 치료용 액상약까지 포함됩니다. 이 변화로 인해 특히 만성 질환자들에게 큰 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약의 필요성과 관계없이 단순히 용량이 초과되었다는 이유로 약이 압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출리공항에서는 파킨슨병 환자가 필수액상 약물을 압수당하고 응급실로 이송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손자에게 해열제를 가져가려던 할머니가 조사를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고령 여행객들에게 더욱 위축감을 주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에서 판매되는 액상 비타민이나 해열제의 용량이 대부분 120ml 이상이라 해외 반입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용량으로 나누어 담거나 의사의 서류를 동반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변화는 의료기기와 함께 휴대하는 약물에 대한 이중 검사 강화입니다. 예전에는 혈당 측정기나 혈압계 같은 의료기기가 있으면 관련 약물은 비교적 쉽게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기와 약물을 각각 별도로 검사하며 브랜드나 제조사의 일치 여부까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회사의 인슐린과 혈당 측정기를 소지한 70대 환자가 밀라노 말펜사 공항에서 5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검사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검사 절차가 길어지면 약물 투여 시간이 지연되고 그로 인해 건강이 악화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대한당뇨병학회는 해외여행 시 의료기기와 약물은 반드시 동일 브랜드로 맞추고 의료기기 확인서와 영문 문서를 함께 준비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변화는 응급약물에 대한 서류 강화 규정입니다. 심장병, 천식, 알레르기처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응급 상황용 약이라 해도 예외가 없습니다. 단순 처방전만으로는 통과가 어려워지고 의사의 상세 소견서와 약물 사용서가 함께 필요합니다. 로마 피우미치노 공항에서는 천식 발작을 일으킨 70대 남성이 흡입기를 사용하기 위해 10분 이상 서류 검토를 기다려야 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짧은 10분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순간이었죠. 한국천식협회 관계자는 이제는 약물보다 서류가 생명을 구하는 시대가 되었으며 해외여행 응급약을 복용하는 분은 반드시 의사에게 영문 소견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공항에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보호막이 됩니다. 아홉 번째 변화는 국가별 약물 인정 기준의 불일치입니다. 같은 약이라도 나라마다 법적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한 나라에서는 합법인 약이 다른 나라에서는 금지 약물로 분류되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처방받은 혈압약이나 진통제가 유럽에서는 위험 성분이 포함된 약물로 판정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반대로 유럽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된 정신과 약물이 아시아 공항에서는 금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두바이 공항에서는 한국에서 출발한 70대 승객이 유럽행 경유 중 혈압약을 압수당해 결국 목적지를 변경해야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약은 한국에서 수년간 복용해온 합법적인 약이었지만 현지 스캐너가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과가 거부된 것입니다. 이처럼 국가 간 약물 기준 차이는 노년층 여행객에게 매우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는 국가별 약물 기준을 통합하는 가이드라인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실제로 시행되기까지는 최소 1에서 2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까지는 결국 여러분의 사전 준비가 유일한 보호책이 됩니다. 출국 전에 반드시 방문 국가의 보건부나 대사관 웹사이트를 통해 약물 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국의 약물 반입 규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출발 전에 미리 확인하여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열 번째 변화는 약물이 압수된 후 대체 약품을 구매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공항 내 약국에서 비슷한 약을 구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처방전 없이는 어떤 약도 판매되지 않습니다. 또한 외국에서는 한국식 처방전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약을 압수당하면 대체 약을 구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바르셀로나 공항에서는 당뇨약이 압수된 80대 남성이 현지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뒤 결국 귀국해야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2024년 대한 노년복지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해외여행 중 약물 압수 또는 서류 문제로 불이익을 겪은 사례가 최근 3년간 4배에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규정을 몰랐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려면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에 미리 준비된 서류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행 전 약물을 안전하게 챙기고 서류를 잘 정리해 놓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피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규정들은 단순한 테러 방지 대책이 아니라 새로운 여행 시대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준비만 잘한다면 충분히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항에서 문제를 겪은 분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바로 사전 준비가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이제부터는 약 챙겼으니까 괜찮겠지 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정확한 서류, 명확한 포장, 그리고 철저한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제 5번째 준비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복용 중인 약 목록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모든 약의 이름, 성분, 용량, 복용 주기, 담당 의사 정보를 정리한 영문약물 관리표를 만들어 두세요. 이 문서는 단순한 리스트가 아니라 공항 검사관에게 신뢰를 주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가능하다면 병원 이름, 의사 서명, 연락처도 포함시켜 놓으면 더욱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IMLOP라는 혈압약과 닥터 킴, 슬 내셔널 허스피털이라는 병원 정보를 함께 기재해두면 외국 검사관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준비해야 할 것은 영문 처방전과 성분표입니다. 한국어로 된 처방전은 해외 공항에서는 거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의사에게 영문 처방전을 발급받도록 요청하세요.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요청 시 쉽게 발급해주며 영문 처방전에는 반드시 약물의 성분명, 제조사, 의사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약국 포장지나 단순 영수증만으로는 통과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정확한 성분표와 함께 영문 처방전을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 해외여행 클리닉에서는 출국 전 영문 성분표를 요청하는 환자가 2년 사이에 5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영문 문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준비는 약물 보관 방식입니다. 약을 투명한 지퍼백에 담고 각 약마다 라벨을 붙여서 구분하세요. 혈압약, 당뇨약, 진통제와 같은 약물은 이름을 구분해서 정리하면 검사관이 빠르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투명 용기나 라벨이 없는 통에 담아두면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런던 공항에서는 통째로 담긴 약이 의심 약물로 오인되어 압수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국식약처는 여행용 의약품 포장 가이드를 발표했는데 그 핵심은 누가 봐도 명확하게 정리된 약을 만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해야 할 준비는 대체 약 확인입니다. 만약 공항에서 약물이 압수되더라도 즉시 대체할 수 있는 약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 의사에게 해외에서도 구할 수 있는 대체 약 목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인슐린, 심장약, 항고혈압제와 같이 생명에 직결되는 약은 항상 2, 3일치 예비분을 따로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울 강북 삼성병원의 내과 전문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행 중 약을 압수당해도 대체할 수 있는 약 이름을 알고 있으면 위기 상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대체 약물을 확인할 수 있는 목록을 미리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에게 미리 해외 대체 약물 목록을 받으면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압약이나 당뇨약이 압수되었을 때 대체 약물을 미리 알아두면 불필요한 불편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기 관련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 점입니다. 혈압계, 혈당 측정기, 인슐린 펌프 등은 단순한 개인 소지품이 아닙니다. 의료기기와 함께 여행할 경우 기기 사용 증명서와 의사 서명이 포함된 메디컬 디바이스 확인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항공사 고객센터에 미리 제출하여 현장에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기기의 배터리 종류나 충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안전검사를 위한 배터리 사용 허가 문서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준비를 미리 해두면 공항에서 몇 시간을 기다릴 일을 단 5분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번째 준비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항의 규정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지만 준비된 사람은 언제나 안전합니다. 여행 준비를 마친 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공항 검사는 승객의 안전을 위한 절차이지만 그 과정에서 의료권과 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건강 상태와 복용 약물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권리가 있으며 부당한 압수나 구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어느 나라 공항에서도 동일하게 보장되는 국제 승객의 기본 권리입니다. 만약 현장에서 의사소통이 어려워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지원센터에 즉시 연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국 주요 공항에는 한국어 통역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으며 의약품 관련 구금 또는 압수 문제로 신고하면 우선순위로 처리됩니다. 특히 외교부는 최근 해외 의약품 관련 긴급 대응 핫라인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어 출국 전 이 번호를 휴대폰에 저장해두면 혹시 모를 위급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항검사관의 태도나 절차가 부당하다면 반드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 장소, 담당자 이름, 상황을 간단히 메모하고 가능하다면 사진이나 영상을 남겨두세요. 이 기록은 나중에 보상 청구나 공식 항해 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대한노년여행협회는 대부분의 피해가 그냥 참았다는 이유로 사라지곤 한다며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결코 불편을 일으키는 일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행동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이미 절반의 준비를 마친 셈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첫 번째 대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 공항에서 약이 압수되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리고 억울한 상황에서 권리를 지키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약이 압수되었다면 절대 서명부터 하지 마세요. 공항 직원이 이건 단순 확인용입니다 라고 말하며 서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서류에 서명하면 약을 압수당한 사실에 동의한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나중에 보상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클레임 서류를 요청해야 하며 사건 번호와 약물 정보를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록은 추후 대사관이나 항공사에 보상 청구를 할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둘째, 압수 사유를 명확히 기록하세요. 성분 불명, 포장 손상, 용량 초과 등 어떤 이유로 약물이 압수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가능하면 직원의 설명을 녹음하거나 메모로 남겨두세요. 나중에 해당 약물이 오판된 경우 이 정보가 복구 및 반환 절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한 70대 남성이 마약으로 의심받은 한방약을 압수당했지만 성분 감정을 통해 무죄 판정을 받고 약을 돌려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셋째, 대사관이나 영사 콜센터에 즉시 연락하세요. 한국 외교부는 전 세계 주요 공항에 의약품 관련 긴급 지원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의사소통이 어렵다면 해당 번호로 연락해 통역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약물이 압수되었다는 사실만 알려도 바로 대응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공항 내 메디컬 서포트 센터를 적극 활용하세요. 많은 국제공항에는 시니어 및 환자를 위한 메디컬 서포트 센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의사검증, 약물 대체 정보, 응급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질환, 당뇨, 천식 환자는 출국 전에 해당 부서의 위치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대처법은 단순한 요령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지식입니다. 공항의 규정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지만 준비된 사람은 언제나 안전합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공항의 약물 검사 시스템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변화가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유럽과 미국의 주요 공항에서는 이미 차세대 AI 보안 시스템이 시험 가동 중입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약의 성분만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승객의 표정, 음성, 생체 반응, 여행 이력까지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쉽게 말해 약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긴장한 표정이나 손 떨림 같은 신체 반응이 감지되면 의심 승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 건강상의 이유로 생기는 미세한 떨림이나 불안한 표정이 약물 복용 징후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럽의 공항에서 집계된 통계에 따르면 AI 스캐너의 오탑률이 약 12%에 달한다고 합니다. 즉 100명 중 12명은 아무 문제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사를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기술이 발전할수록 정확도만큼이나 오판의 위험도 함께 커집니다.